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다시 보기 네, 코너입니다. 로우 타일러의 영화 다시 보기죠.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부터. 네. 저번 시간에 무슨 영화 있었죠? 시카고였죠. 네, 시카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뮤지컬 영화였던 네. 그런 뭐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음. 언론에 대한 얘기를 다뤘던 그 뮤지컬 영화인 시카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로? 이번 주에는 네. 저번 주에 여자가 2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이번 주도 여자가 2명이 주인공입니다. 오, 어떤 영화가요?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고요. 아, 이거 전 제목만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아닌가요? 엄청 유명하죠. 91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네. 그 리틀리 스콧 감독을 맡았고 네. 지나 데이비스 네. 그리고 수잔 서랜던 그리고 하비 캐틀 이분들이 주연을 맡아서 브래드 피트도 나오네요.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로 엄청나게 떴어요. 아, 그래요? 이 영화로 떴어요. 이 영화에서 6,000불을 받고 이제 단역으로 나오는데 네, 조연이라고 나오네요. 조 단역으로 나오는데 네. 5년 뒤에 10억 달러인가를 벌게 됩니다. 10억 10억 달러가 아니죠. 1억 달러인가. 뭐 어쨌든 네. 10억이면 1조예요. 아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았겠죠. 네네네. 5년 뒤에는 네네네. 개런티로. 100만 달러를 받았겠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뭐 이런저런 단역으로 돌아다니다가 네네. 이 영화로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브래드 피트가 뜨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봤을 거예요, 이 영화를. 91년도니까. 네. 그때 아마 아버지랑 봤을 것 같은데. 극장에서 보셨나요? 근데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뜨는데요? 아 그래요? 네. 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아니요, 그냥 저는 아버지가 비디오 빌려오시면 옆에서 같이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네. 뭐. 이게 뭐 에로 영화는 아니니까. 네네네. 그 당시의 기억은 그 당시의 기억으로도 꽤 재밌게 봤고. 어떤 장르가 뭔가요, 일단? 로드무비입니다. 로드무비? 로드무비고 네. 초등학교 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서 다시 봤거든요, 최근에. 네.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91년도에도. 뭐 보시는 분들마다 뭐 생각하는 관점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린 시절에 봤었을 때도 그때는 뭐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걸 알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네. 어쨌든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나 데이비슨이 이제 델마고요. 네. 수잔 서랜던이 루이스 역할을 합니다. 네네. 이제 델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네. 남편 말 잘 듣고 그 남편이 하는 말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가정주부. 그리고 루이스는 웨이트리스예요. 네.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입니다. 둘이 여행을 가기로 해요. 토요일 날. 친구입니까? 주말에. 둘이 친구예요. 네네. 둘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썬더버드를 타고 떠납니다. 썬더버드 차죠. 그 컨버터블. 지붕이 없어요. 네네. 그걸 타고 둘이 여행을 떠나요. 한 명은 이제 지나 데이비슨, 델마는 되게 조신하고 이렇게 얌전한 여자예요. 집에만 있는 여자고. 네. 루이스는 되게 걸걸하고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나와요. 성격 자체가 되게 강할 것 같고 여자가. 웨이트리스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이. 델마가 아마 졸랐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술을 먹게 되죠. 처음에는 델마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집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루이스는 되게 조심합니다. 너 왜 이러냐. 좀 약간 이렇게 참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둘이 술을 먹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할렌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할렌이라는 남자가 델마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고 이제 춤추고 재밌게 놀아요. 네, 술집에서 이제 춤추고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루이스가 이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델마가 이제 자기도 바람 좀 쐬겠다고 이제 나갑니다. 밖으로. 할렌과 같이. 할렌이 데리고 나가요. 바람 좀 쐬자고. 어지럽다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야밤에 할렌이 델마에게 몹쓸짓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성폭행을. 그쵸. 네. 시도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루이스가 등장을 해요. 네. 권총을 들고 등장을 해요. 그것도 가져온 게 아니라 델마가 가져온 거예요. 권총도. 혹시 모른다고. 사이코를 만날지 모른다고. 사이코 킬러를. 그거를 가지고 있던 루이스가 이제 구합니다. 델마를. 그러니까 그 남자를 이제 쏴서?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위험만 해요. 네네. 떨어지라고. 네네. 안 그러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뭐 흔히 나오는 대사죠. 네.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한마디 하죠.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저렇게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면 그 여자는 절대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알아둬라. 남자가 이제 뭐 이제 비속을 섞어가면서 루이스와 델마에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그 남자의 그 말을 못 참고 네. 우발적으로 쏴버려요 남자를. 어떤 말인지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나요? 방송에서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비속어를. 엄청난 비속을 하죠. 아, 네네네. 그리고 쏴버립니다 루이스가 우발적으로 네. 욱해서. 그리고 둘이 도망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그 썬더버드를 타고. 죽은 건가요, 그 남자? 남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직사를 하고 네. 직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멕시코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피를. 네. 루이스가 멕시코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델마는 이제 패닉이 왔죠. 평생 그냥 집에서만 살림만 하던 여자였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처음에는 뭐 둘이 이제 갈등도 많이 생겨요. 이게 네 잘못이다 뭐 이런 약간 말다툼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델마도 루이스와 함께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의 남자친구가 6,700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 6,700불을 가지고 루이스와 델마를 찾아와요. 네. 근데- 짐인가요? 네, 짐이네요. 네. 그 와중에 브래드 피트를 히치하이킹 해주게 됩니다. 브래드 브래드 피트는- 피트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그냥 떠돌이에요. 강도죠. 그냥 불황자 수준의 그냥 떠돌이라고 봅니다. 네. 히치하이킹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강도짓 하면서 살던 남자예요. 네. 그러다가 델마와 눈이 맞아요. 뭐 긴 얘기 좀 줄이면 델마와 눈이 맞고 둘이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그 6,700불을 루이스가 델마한테 줬는데 그 델마가 갖고 있던 6,700불을 그 JD라고 하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이름이. 거기에서 들고 나릅니다. 제이디가 들고 튀는 거요? 들고 튀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루이스가 상황을 이끌고 뭔가 리드하는 역할이었다면 네. 그 돈이 없어진 뒤로는 약간 루이스가 무너집니다. 멘탈을 놨군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델마가 약간 성격이 점점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명령해야지 하고 이렇게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자신의 그 억눌렸던 성격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델마의 사실 인물의 변화상이 가장 극적인 거네요. 둘 다 보면은 네. 이 영화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여자의 캐릭터가 평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델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네. 입체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네, 처음과는 완전 처음에 다르죠. 옷차림을 보면 그 집에만 있었던 그 델마는 되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와요. 치마도 입고 좀 드레스. 약간 파인 옷도 입고 나오는데 루이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오히려 루이스가요? 네, 루이스가. 그 영화 중간중간 내내 나오는 대사 얘기가 뭐냐면 텍사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루이스는 텍사스에 가는 걸 죽어도 싫어합니다. 여기 배경 캘리포니아인가요? 아니요. 어쨌든 서부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 네. 찍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찍었어요. 네네네. 오클라호마를 타거나 멕시코로 가려면 텍사스를 무조건 지나가야 그렇죠. 돼요. 네네. 근데 루이스는 죽어도 텍사스를 지나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걸 절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된 계기도 루이스가 왜 도망을 가게 됐냐도 정확하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분명히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할렌이라는 사람을 죽었을 때 밤새도록 춤을 췄잖아요. 네. 델마가. 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것이고 분명히 네가 꼬셨다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거에 지레 겁먹고 루이스는 도망을 가는 건데 어쨌든 그 6,700불을 JD가 도망갔어요. 델마가 마켓을 텁니다. 총을 들고 무장강도를 하죠. 완전 바뀌었네요, 사람이. 네. 조용히 그거를 이제 JD한테 배웠어요. JD가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터냐. 네. 그때부터 이제 돈을 털고 이제 멕시코로 이제 떠나는데 경찰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죠 이미. 네, 뭐 포위망을 좁히겠죠. 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고 네. 범죄는 점점 걷잡없이 커집니다. 뭐 강도도 하고. 네. 중간에 만난 그 우연찮게 계속 그 트럭 드라이버를 만나는데 같은 도로에서 네. 계속 성추행을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남자를? 아니요. 그 남자가? 델마와 루이스를 그 트럭 드라이버가 네. 만날 때마다 결국엔 차를 세워요. 얘기 좀 하자고. 트럭을? 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때 남자는 이제 좋아서 이제 오는데 델마와 루이스가 쏟아냅니다. 그런 걸 대체 어디서 배웠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아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사과를 해라. 남자는 당연히 사과를 안 하죠. 남자의 그 트럭도 날려버립니다. 총으로 쏴서. 유조 차량 같은데. 탕탕탕탕 써서 이제 네, 펑. 그것도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남부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경찰들의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포위망을 더 이상 뚫지를 못하고 잡히게 되는데 네.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절벽 앞에 차가 딱 서요. 델마 루이스 차가. 그때 루이스가 총을 꺼내려고 해요. 잡히기 싫다고. 죽자. 이제 뭐 반항이라도 하자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근데 델마가 루이스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잡히지 말자. 그럼 이제 앞에는 절벽뿐이고 뒤에는 네. 경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야라고 물어보니 밟아 그런 얘기를 하죠. 루이스 델마가. 차에서. 네, 네. 밟아. 너 확실해? 루이스가 되물어요. 확실하다고. 가자고 그냥. 차가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절벽으로 차가 떨어지면서 영화가 끝나요. 오. 딱 그 나르는 씬에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명장면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네. 영화사에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꼭 머리에 남는 네네네. 장면 중에 되게 하나인데 명장면이네요. 오픈 엔딩이죠. 그러게요. 물론 죽었을 확률이 더 크겠지만 한 현실적으로 95% 생각하면 정도는 네. 그렇죠. 네. 뭐 99.9%는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그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억압으로부터의 뭔가 약간 그쵸. 탈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뭐 페미니즘 영화다, 뭐 페미니즘 쪽에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잘못된 영화다, 뭐 이런 막 갑론을박이 많아요. 네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그건 것 같아요. 그 억압에 대한 자유, 네. 억압으로부터 나의 자신을 놓을 수 있는, 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더 크지 않나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선 영화긴 하지만 사람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인데 영화 자체를 지금 다 정확하게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막 약간 좀 코미디적인 요소도 섞여 있고. 그냥 이것도 로드무비이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꾸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나의 스스로 억압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비평도 있어요. 남자 여자만 바꾼 거다. 그냥 흔한 로드무비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요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요소죠. 네네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요소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런 일들이 겪은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말로 그냥 우기는다기보다도 네. 바득바득 이런 캐릭터를 받아들여라라기보다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년 거의 30년이 된 영화인데도 그렇죠. 이제는.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명대사의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것 같네요. 우리 절대 잡히지 말자. 가자. 밟아. 네, 맞아요. 그 네. 대사입니다. 네네.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영화네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맥주 한잔 하시면서 딱 보기 좋은 영화예요. 의외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셨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물론 갈등이 있고 네. 뭐 그건 영화적인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갈등의 요소가 없으면 사실 영화가 재미가 없죠. 또. 그렇죠. 네. 언제나 갈등이 있고 그거를 또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화 그럼 해주실 건가요? 자꾸 이제 옛날 영화만 해서 좀 그런데 네. 최근 영화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 영화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생충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당분간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클라호마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매트릭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매트릭스 한번 하시죠. 네, 매트릭스 한번 좀 얘기할 만한 얘기도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그 당시로 쳐서 어마어마했죠. 네네네. 당시에도.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액션에만 이제 약간 몰입을 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 처음 나왔을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네. 매트릭스 재밌죠. 네. 매트릭스.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는 네. 매트릭스도 한 3-4번 본 것 같아요. 1편만. 그러니까요. 그 1편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네. 어마어마하게 그 유튜브에도 많고 사실. 그렇죠. 뭐 워낙 해석도 많은 영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
20세기 말에 네. 나온 영화였는데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20세기 말에 나온 영화였는데 21세기를 알리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럼 다음 주는 매트릭스 하는 걸로 다시 그렇죠.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델마 루이스였고요. 지금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예전에 그 글로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네네네, 드라마 그 말씀하셨었어요. 레슬링 하는 네네네. 여자들의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 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네. 네. 좀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매주 목요일 날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영상 컨텐츠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올리겠습니다. 네, 기회 되신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뵙겠습니다.